전 내성공사를 맡은 교사 김유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NCS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배관공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NCS가 무엇인지 알아봤죠.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말하는 것이 NCS고, NCS는 산업 현장에 대한 국가가 체계화, 산업별 수준별로 체계한 것이 NCS였죠. 그래서 NCS 사이트에서 분류별로 전기전자, 전기공사, 내성공사, 배관공사에 대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수업을 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배관공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배관공사에서 말하는 학습 목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뭔지, 그리고 선수학습, 우리가 이거 배관공사를 배우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이 배관공사에 필요한 학습 모듈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마지막 우리가 이걸 이제 수업에 들어갈 때 필요한 용어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면 언제나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 쌤, 배관공사랑 배관배선공사랑 이름이 다른 거 아닌가요?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관공사는 뭔지 좀 알아보기 전에 우리 사진들을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사진 있죠. 이 중에서 우리 배관공사랑 관련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네, 네 번째 사진이 가장 관련 있죠.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옥외공사 또는 외성공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네 번째 옥내 제어함 같은 경우에는 건물 안에서 하는 내성공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내성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것이 배관공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면 발전소에서 전기가 송전선로를 통해서 변전소까지 오죠. 그래서 우리가 멀리 있는 발전소의 전기를 우리 도시 있는 데까지 변전소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변전소에서 다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압으로 22.9kV로 전압을 가져오며 아직 높기 때문에 이 고압을 저압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주상 변압기, 우리 지상에 지지대, 우리 전봇대 위에 있는 변압기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쓰는 상용 전압 220V로 집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변전소를 기준으로 송전, 전기를 보내주고 그리고 배전, 전기를 분배하는 과정을 한다고 이렇게 나눴었는데 여기서 내성공사랑 외성공사는 건물 안과 밖을 기준으로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는 집 안 내자에서 내성공사 또는 집 옥에 안내자를 써서 옥내 배선공사 그리고 집 밖에서는 옥외 배선공사 또는 외선공사라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배관공사를 이제 실질적으로 보게 우리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나 보면 왼쪽 위에서부터 요 초록색이랑 회색 사진 같은 경우에는 분전함인데 전기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여기 대부분 선이 나와 있는 거 보면 배선공사에 해당은 됩니다. 요런 제압 바깥쪽으로 나가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콘센트랑 뭐 전등이랑 연결될 때 도와주는 게 배관공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건물 짓는 공사장에 가본 학생들 있다면
큰 통에 이제 굵은 와이어 같은 전선으로 이제 선을 연결하는 요 작업을 시멘트 붓기 전에 하는데, 요때 보이는 관 작업들을 배관 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조고문이나 요새 인테리어를 시멘트 위에다가 덧바르는데, 요때 마무리 작업 전 사진을 이렇게 찍어 온 겁니다. 이렇게 천장 같은 경우에는 벽에 붙여서 요 플라스틱 관에 연결을 하고, 요 벽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은색 실드 보이죠? 요거를 설치하고 전선을 연결하게 됩니다. 오른쪽은 여러분이 많이 그 내선공사 시간에 봤던 작품이죠. 그 중에 여기 가운데 나무 합판에 된 거는 이미 우리가 2학년 때 수업을 했었죠. 이걸 제어함이라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내선 공사 내 배선 공사 내용이라고 하고, 이 바깥에 이제 스위치나 램프랑 연결해 놓은 것을 이제 부속품 작업을 해 놓은 건데, 여기까지 연결하는 요 검은색, 흰색, 그리고 은색, 요거를 새들이라고 하는데, 새들로 고정해 놓은 요 관들을 작업한 것을 배관 공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쌤, 그럼 배관 공사는 도대체 뭐예요? 즉, 배관 공사랑 배선 공사랑 좀 헷갈릴 수도 있을까요? 배관 공사랑 배선 공사는 원래 배관 배선 공사라고 불리는데, 배관 공사랑 배선 공사는 엄격하게 말하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네모난 통에 보면 전선이 나와 있는데, 이 전선이 나와 있는 요 선 넣고 작업하는 거를 배선 공사, 요 크레들의 관 통해서 나가는 부분을 작업하는 것을 배선 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관 공사랑 배선 공사를 합판에 이렇게 기능사처럼 작업해 놓은 걸로 구분해 보면, 이렇게 관으로, 왼쪽에 배관 공사는 관으로 돼서 예쁘게 돼 있죠. 이걸 배관 공사라고 하고, 오른쪽에 그 부속품 사이에 파란색 전선들 보이나요? 그대로 노출되어 있죠. 이거를 배선공사라고 합니다. 즉, 관 갖고 전선을 보호하는 작업을 하면 배관공사, 그거 없이 선만 연결하는 작업은 배선공사라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선공사, 여기 사진을 하나 더 추가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우리가 작업했던 사진이랑 동일하게 돼 있죠. 이 부분은 배선공사,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은 배관공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배관공사의 능력 단위에 대한 정의를 NCSS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배관공사란 전선, 케이블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전선관, 레이스웨이, 케이블레이, 버스덕트, 박스, 기타 부속품 등을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고 안전하게 공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정성 갖고 이제 우리 건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배관공사입니다. 우리 SNS 사이트에서는 참고로 이렇게 배관공사, 내선공사 중에 배관공사, 배선공사, 배관 배선 검사를 하나의 능력 단위로 묶여서 학습 모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배관공사를 받든 배선공사를 받든 배관 배선 검사를 받든 모두 배관 배선 공사 모듈로 받는다는 걸 알면 됩니다. 자, 그럼 배관 배선 공사의 능력 단위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전선 케이블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전선관 레이스웨이 케이블 트레이, 그리고 버스덕트와 박스,
기타 부속품을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고 조명 설비, 동력 설비 등 전기 에너지가 필요한 장소에 전선, 케이블을 적합하고 안전하게 공사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 여기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부분까지는 배관공사, 조명 설비, 동력 설비 등 전기 에너지를 전선이랑 케이블로 연결하고 공사하는 게 배선공사. 그리고 검사하는 것은 배관 배선 검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배관 배선 공사를 배우기 위한 선수 학습 요소들이 뭐가 있나 살펴보면 우리가 이걸 배우기 전에 배우면 좋은데 여러분이 따로 배운다면 첫 번째 전기 설비 시설들이 있겠죠. 아파트에 사는 사람 학생들은 관리실이나 기계실 가면 이런 게 보일 겁니다. 캐비넷 같은 거에 이제 막 전기 장비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전기 설비에 대해서 배워본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배웠던 내성공사들 내용 아니면 여기 실습실에 있던 요런 철함에 들어있는 것들 이런 거를 한번 배워오면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조명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외부에 나온 선들이 요새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눈으로 한번 보거나 하고 오면 좀 더 좋습니다. 아니면 정 돈이나 시간이 없으면 저기 이케아 가서 이케아 천장들을 보면 이렇게 선들이 다 노출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이는 그런 설비들이 우리 배관공사랑 관련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전열공사 같은 경우에는 마땅하게 이렇게 딱 봤을 때 여러분이 알아볼 사진이 없어서 이걸로 준비했는데 전열공사는 말 그대로 전기로 열을 만들어주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히터 같은 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전기 설치를 한다면 요 내용이 학습에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전기 관련 법규, 요 법규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면 여러분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내용, 다섯 가지 내용을 요 능력 단위를 학습하는데 미리 조금 더 눈으로 보기만 해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모드를 먼저 살펴보면 배관 시공하고 케이블 트레이 시공하고 버스 덕트 시공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관 공사에 해당되고 요 이제 배관을 다 설치하고 나면 배선을 넣고 전선을 연결하고 여기까지는 배선 공사 그리고 이제 둘 다 배관이랑 배선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게 배관 배선 검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핵심 용어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접지, 배관, 배선, 전선관, 레이스웨이, 케이블 트레이, 버스 덕트, 절연장,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설계 도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이 수업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접지는 우리가 전자나 우리 전기전자 기초에서 이미 배웠을 텐데 영어로는 Earth Grounding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땅에 박아서 이제 전기를 이제 혹시나 접지 사고가 나더라도 전기가 사람한테 안 통하고 땅에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접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동작을 기준점으로 많이 삼는데 0V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죠. 그렇게 어떤 기준점을 잡는 걸 0V라고 하고 이거를 접지 또는 어스 아니면 그라운드라고 많이 합니다. 자, 배관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죠.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전기 배선을
넣어놓고 이제 땅에 묻거나 아니면 벽에 묻었을 때 전기 배선이 다 상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배관입니다. 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선 공사할 때 노란 선으로 장비들 연결했었죠. 그렇게 이제 장치랑 장치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걸 배선이라고 합니다. 전선관 같은 경우에는 그 죄송합니다. 전선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어함이 있고 제어함 밖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전선들을 보호하는 관들을 전선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금속으로 된 관이 있고 경질의 염화빈이 P관이나 CD관을 요 전선관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P관이랑 CD관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는 합성수지관이라고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레이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카페 같은 데 많이 가면 보이는데 아니면 아까 말했던 이케아 가면 이제 조명들을 레일에 깐다고 하죠. 그 레일을 고정시키는 그 철판을 요 레이스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과 같이 이렇게 얄쌍하게 천장에 붙어 있는 거를 레이스웨이라고 합니다. 레이스웨이랑 케이블 트레이는 조금 다른데 레이스웨이는 선을 몇 개 못 놓는다면 이제 케이블 트레이는 여기 사진처럼 사진의 천장에 초록색, 노란색 선 보이죠? 이렇게 선을 대량으로 이제 천장에 고정할 때 쓰는 게 케이블 트레이입니다. 근데 요거는 다음 거랑 좀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사진에도 약간 삐뚤삐뚤하게 있죠. 그냥 선을 보통 이렇게 모양만 맞으면 그냥 위에 이렇게 살포시 올려 놓습니다. 올려 놓고 내가 선을 필요 없다 그럼 바로 빼버리고 좀 필요한 선이 있다 그럼 바로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굳이 많이 고정 안 시키고 대량의 선들을 올려놓는 게 케이블 트레이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랑 다르게 여러 선을 고정시켜서 아예 흔들리지 않게 이제 여러 아예 통으로 이제 하는 덕트가 있는데 그걸 버스 덕트라고 합니다. 요거는 혹시나 헷갈릴까봐 요거 네이버에서 사진을 따온 건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케이블 트레이보다는 얄쌍 얇고 레이스웨이보다는 이제 사방이 감싸져 있어서 이렇게 분전함이 드러나 있어도 이게 전선이 손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궁금하다 여기 오미 부장님 자리 뒤쪽에 에어컨 컨트롤러에 보면 그 전선들이 다 이 버스 덕트로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연 저항은 뭐냐? 이제 절연체 우리 피복이나 전선에 우리가 고무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거를 절연체라고 하는데 요 절연체에 전기를 가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전압이 버티다가 고전압으로 올라가면 이게 터집니다. 즉 절연 파괴가 되는데 이 파괴되기 전까지 전압을 가했을 때 약간 저항처럼 전기를 못 흐르게 하는 성분이 나타납니다. 이때 이 성분을 절연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애자나 그런 거 이야기할 때 나오니까 한 번쯤은 기억하고 가세요. 절연 저항이 한 번 더 있네요. 자, 그리고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하는 법령으로 전기 설비의 설비 기술에 대한 용어, 설비 방법, 기술 방식, 법적 판단 기준 등을 정한 행정규칙인데 내가 앞으로 전기 분야로 나간다 아니면 전기 기능사를 취득한다 고 한다면 반드시 한 번씩은 봐야 하는 법령입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나 이쪽 분야에 큰 사업을 하고 싶다. 요거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혹시나 안전사항에 대해서도 여러분 지키고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겠지만 내가 자격증을 준비한다거나 관련 분야로 나가서 좀 더 위쪽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때는 요걸 반드시 한 번씩은 지켜보고 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계속 나왔는데 설계도서가 뭐냐?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와 시방서 및 이에 따른 구조 계산서, 설비 관계의 계산서 등을 말합니다. 즉, 요 전기 공사를 하기 위한 모든 서류들을 설계도서라고 하고 크게 설계도와 시방사로 나뉘는데 설계도 같은 경우에는 구조도와 설비도 즉 모양을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하는 게 설계도고 시방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 아니면 재료나 아니면 회사들을 어떤 걸로 하겠다 이렇게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적어 놓은 게 시방서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고 뭐를 배울지를 좀 알아봤는데 여러분 좀 도움 됐을까요? 앞으로 2강, 3강도 집중해서 듣고 1강 내용을 3강에 과제로 넣어 두었습니다. 참고해서 수행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